안녕하세요. 닥터 마린입니다. 며칠 전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아과 폐업합니다 이러면서 소아과 원장님께서 어느 아이의 하나의 부모의 어떤 그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시면서 이제 폐업을 한다 이렇게 쓰셨는데, 사실 그거를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. 왜냐면 그 부모님께서 그 다음에 반박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내용도 있는데, 어쨌든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은 소아과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, 소아과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세요. 소아과는 소아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까지 봐야 하는 과다.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오면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해서 두 명을 대응해야 하는 일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, 대부분 좋으시죠. 병원 가시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 말 잘 따르고, 아이들이야 이제 뭐 워낙 어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, 근데 이제 가끔씩 일반적인 범주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느 집단에나 있잖아요. 뭐 그게 꼭 소아과에만 있는 건 아니고, 또 병원에만 있는 건 아니고, 미용실 가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, 뭐 음식점 가도 있을 거고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쌓이는 스트레스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인 환자랑 대화를 하면, 이게 제가 질문했을 때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데, 애들은 잘 안 되고 뭐 계속 움직인다든지, 아니면 이제 시술 기구나 도구를 보고 나면 이제 겁을 먹기 때문에 막 운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. 또 하나는 이제 말씀했듯이 약간 일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시는 보호자분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랄까, 의사에 대한 보호가 너무 없어요. 이게 그런 메이저 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소아과가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냐면,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. 그때 애기 환자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수님부터 전공의, 간호사 선생님 다 구속시켰다가 결국에는 무죄 판결받고 나오셨는데, 그게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마녀사냥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데, 그거를 여론을 덮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진행을 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, 의사들 사이에서는. 소아과뿐만이 아니라 뭐 산부인과, 출산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를 좀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이라면 의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, 요새는 그냥 전부 다 뭐 의사 책임 이래버리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. 그 외과에서 맹장 수술 사실 별거 아니래요. 되게 간단한 수술이고, 저도 뭐 몇 번 들어가서 많이 봤었는데, 빠르면 30분 안에도 끝나세요.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은 30분 안에 탁 끝내고 나오시는데, 그 간단한 수술조차도 심하면은 복막염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사람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호장치가 좀 있어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이러는 건데, 우리나라 정책은 점점 의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어요. 내가 이거는 이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, 이건 요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극적인 치료로 바뀌는 거고. 또 하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수가의 문제죠. 수가.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의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정해놨어요. 그 법으로 정해놨어요. 그래서 이 항생제 쓰면 삭감, 이 항생제를 꼭 환자한테 써야 되는데 이걸 쓰면 병원에 손해가 나요. 삭감시켜요. 그럼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겠죠. 의사가 삭감당하더라도 내가 이 약을 써서 이 환자를 살릴 것이냐, 아니면 이 환자가 조금 호전이 늦게 되더라도 삭감을 안 당하는 항생제를 쓸 것이냐. 그거를 왜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그걸 정해놓는지 일단 이해가 안 돼요.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정해놓은 수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치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,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의사 한 명이 제대로 그 본인의 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 걸려요. 그러니까 지금 막 의대생 수를 늘린다고 하잖아요.
최소 10년 지나야지 그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수련받고, 의대 졸업하고 수련받고 나오면 10년, 15년이 걸려요. 그럼 그 사이에 공백은 어떻게 메꿀 거예요?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매년 졸업생들은 넘쳐나고 있어요. 똑같이 그 3,600명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사수자들은 항상 나오고 있는 거고, 그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갈 수 있는 환경, 그러니까 소아과를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.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가면은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,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와서 낮은 수가를 받아야 되고 힘든 보호자를 만나야 되고, 이런 게 겁이 나서 안 가는 거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. 외과 계열 가는 선생님들은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술에 미친 사람들이에요. 새벽이라도 깨워서 수술하려고 하면은 막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가서 수술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도 가족을 생각하면,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. 또 외과 전문의를 따고 나왔어도 미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, 제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해요. 그러니까 피부과인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애매한데, 저도 이과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,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노력도 했고 어떤 힘든 점도 있었고 다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충분히 수련 환경이나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메이저 과에도 충분히 지원자가 몰려서 경쟁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. 저 때만 해도 소아과 경쟁이었어요. 내과도 경쟁했고 외과도 막 경쟁이 많진 않았지만 대부분 그 TO가 찼어요. 정원이 차가지고 막 부족하지 않게 다 돌아갔었어요. 근데 요새는 이제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죠. 근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